안녕하십니까. 유안타에서 2차 전지 담당하고 있는 이안나입니다. 전지의 전지를 무는 이야기로 저번에 파트 1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보았는데요. 파트 2에서는 본격적으로 2023년 우리 배터리 쪽 어떻게 보아야 될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023년에 EV 성장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완성차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모델 출시를 좀 지연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2023년의 판매량 목표를 2024년으로 지연시키는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셔도 GM도 지금 2023년형 생산 개시를 지금 2024년으로 지금 연기를 시킨 상황이고요. 폭스바겐, 리비안, 포드 전부 다 이제 모델 출시를 연기를 시키는 흐름이 지금 2022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2022년에 유럽의 전력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 상승을 하면서 전력비가 크게는 70% 이상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역시 2023년에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전력비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은 공장에서 생산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EV 기업들의 이제 가동률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EV 기업들의 가동률 하락뿐만이 아니고 동시에 이어서 배터리 기업들의 하락 가능성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과연 지금까지는 EV 쪽과 EV 배터리 쪽이 주가가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 EV 수요가 내년에 좀 둔화가 되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배터리 역시도 주도 섹터로 가기는 좀 어려울까라는 측면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페이지 3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2023년에도 저는 EV하고는 다르게 EV 배터리 쪽의 성장은 계속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차트가 될 것 같아요. 미국 내 수급이 지금 2025년에 보면은 공급이 굉장히 과잉인 것처럼 보이지만 2024년까지 보시면은 거의 수요 대비해서 50% 정도가 채워지지 않은, 공급이 채워지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수급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2022년에 이어서 2023년에도 수주의 모멘텀은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으로 보더라도요, 미국 내에서는 EV 기업들이 사실 2022년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굉장히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JV를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수급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K배터리 쪽이죠. K배터리 쪽의 기업들한테 가동률을 최대한 올려달라. 그래서 이제 물량을 좀 대응해달라라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내 수주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지만 내년에도 수급이 타이트하고 계속적으로 조기 가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주 모멘텀은 강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EV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쪽은 여전히 미국 중심으로 수주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 업사이드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연 수주는요, 아마도 퍼스트 벤더는 어느 정도 JV를 통해서 마련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완성차 기업들이 세컨 벤더를 찾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받는 완성차 기업들의 수주보다는 세컨 벤더로 삼성 SDI 쪽의 수주가 조금 더 몰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22년에는요,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 JV를 제외하고는 지금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세컨 벤더로서의 수주 확대 가능성 우리 점쳐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삼성 SDI의 수주에 대한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요. 사실 업스트림 단부터 다운스트림 단까지 미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많이 충족하고 있는 기업은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각종 자금 조달부터 다양한 이벤트들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자금 조달 이후에는 더 수주 확대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가 되었듯이 EV 기업들은 다소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ASP, 미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가동률도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자꾸 미국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도 미국으로 좋았긴 했는데 유럽의 지금 수급만 보시더라도 유럽은 사실 공급이 어느 정도 차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기업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 중심으로 유럽 쪽은 지금 충분한 공급이 차여져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요. 여전히 내년에도 우리 미국 중심으로 보자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리스크를 점검을 해야 되겠죠.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 가면은 미국 내 비중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미시간 쪽에서 하고 있는 5기가와트를 중심으로 해서요. GMJV 굉장히 크죠. 지금 2023년에 40기가와트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80으로 가동률로 조절이 되어 있는데 얼티엄 셀즈 2공장이 지금 50기가와트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0기가와트까지 붙게 된다면은 미국 내 비중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근데 이게 GM하고 지금 LG 엔솔 얘기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GM 쪽에서는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50기가와트가 이 공장이 2024년으로 지연될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게 단계별로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어떤 인력이냐? 숙련이 된 인력이 모든 단계별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유럽의 노스볼트도 국내에서 인력을 끌어오듯이 지금 미국에서는 아예 숙련된 인력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끌어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조금 지연을 시키든지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지연 얘기를 하고 있는데 LG 엔솔은 뭐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인력과 비용적인 측면을 맞춰서 2023년 하반기에 가동을 시작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부분 애널리스트들 추정치에는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2024년에 50기가와트를 좀 넘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LG 엔솔 쪽에서 하반기에 이제 가동이 얼티엄 셀즈 2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마 추정치가 하반기로 앞당겨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당겨지게 된다면은 추정치가 좀 올라가고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고 반등할 여지가 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수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더하기 지금 추정치까지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면 하반기에 다시 한번 LG 엔솔 중심의 주도 섹터 역할을 다시 한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점검해 볼 포인트는요. 유럽의 에너지 가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2년에 70%가 넘는 전력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익률 하락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는데 사실 올해는 환율부터 시작해서 ASP, 높은 ASP까지 2분기에서 3분기 특히나 호실적을 기록을 했었죠. LG 엔솔 중심으로도 그렇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올해도 사실은 2023년에도 유럽의 전력비 상승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이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바로 페이지 6페이지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익률 변동 추정 부분, 에너지 비용만 가지고 좀 따져본 건데요. 제가 지금 요 앞부분에는 제가 추정을 해놓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내년 OPM입니다. 6.3% 정도로 가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10% 에너지 비용 가정을 했었을 때에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0.1%포인트 거의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크게 50%까지 에너지 비용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기존 대비 0.4%포인트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미미하죠. 50%까지는 그런데 사실 50% 이제 70%가 넘어가기 시작을 한다면은 우리가 0.8%포인트의 상승까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올라가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영업이익률에 대한 고민을 너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한 70%가 넘어가게 된다. 그럼 그때는 한 1%포인트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말자. 이렇게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전력비가 50% 이상이 상승하게 되면은요, 이게 영업이익률의 영향도 영향이지만 실제 EV 기업들의 가동률 하락과 배터리 기업들의 가동률 하락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50%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가 유럽 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전까지는 미국 중심으로 여전히 모멘텀 받으면서 2차 전지주 내년에도 좀 고공행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파트 2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터리 쪽 2023년에 EV 쪽은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배터리 쪽은 여전히 좋을 것 같다. 그 지역은 특히 유럽이 아닌 미국으로 보고 있고 미국에서의 수주 모멘텀은 상반기까지는 삼성 SDI 쪽이 강할 수 있다. 하지만 상반기 중에 LG 엔솔이 다양한 이제 이벤트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하반기부터는 수주 모멘텀 플러스 그리고 얼티엄 셀즈 2공장 가동 가능성 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도주, 그로 인해서 주도 섹터가 2차 전지 배터리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트 2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트 3를 통해서 아예 근본적으로 그럼 성장할 만한 소재는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